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말 보건관리 시작하겠습니다. 50일 다음 중 건강한 말의 상태로 옳지 않은 것은 1. 눈은 밝고 넓게 열려있고 귀는 잘 움직여야 한다. 2. 사료가 계속 공급되면 말은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을 좋아한다. 3. 소변의 정상색은 옅은 노란색이다. 4. 휴식 중인 건강한 말에서는 체온, 맥박, 호흡수에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정답은 4번이고요. 1, 2,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휴식 중인 때는 체온, 맥박, 호흡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 말은 조금씩 자주 먹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소변의 색깔은 옅은 노란색이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그 심장 박동수, 호흡수, 뭐 정산 체온 이런 것들을 꾸준히 묻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는 휴식 중의 말의 정상적인 심장 박동수는 32에서 42회, 호흡수는 분당 8에서 12회, 정산 체온은 36에서 38.5도라고 되어 있고요. 휴식 시 성마의 정상 수치는 체온 38도, 맥박 약 40회, 호흡 약 분당 40회, 호흡 약 분당 12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이 다음에서 설명하는 말의 호흡기계 구조에 알맞은 것은 말을 비롯한 홑발굽 동물류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다. 유스타키오 관의 지지연골 사이의 배 쪽 틈새를 통해 관의 점막 속 층이 빠져나옴으로써 형성된다. 분비물 내부에 축적되면 부어올라 만질 수 있게 된다. 1. 전두동 2. 중위광교 주머니 3. 상악동 4. 부비동 정답은 2번이고요. 전두동, 상악동, 부비동은 요거 사람도 있죠. 그거 생각하면은 홑발굽 동물류에서만 나온다 생각했으면 중위광교 주머니를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일종의 중위광교 주머니는 훈항이라고 해서 중위관, 그러니까 즉 유스타키오관이죠. 거기에 지지연골 사이에 배쪽 틈새를 통해서 관의 점막 속층이 빠져나옴으로써 형성이 되고요. 용량은 약 300에서 500ml 하고 여기에서 점액이 분비되는 거는 사료를 먹을 때 점액의 배출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말의 현재 임상 상태를 확인하는 데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살펴야겠고요. 뭐 전두동하고 상악동하고 부비동 요거는 책에는 부비동만 있고요. 전두동이랑 상악동은 제가 못 찾았어요. 설명 못 찾았는데 그래서 그냥 다음에 있는 걸 검색해서 했는데 전두동은 이제 앞머리니까 입맛뼈 안에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악동은 위 어금니 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머릿속에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전체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비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프죠. 그리고 부비동 아파서 병원 가면은 코에다가 막 한 15cm 되는 막 그런 거 막 꽂고 막 그렇게 하는데 되게 아프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위 관겨 주머니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말의 호흡기계에서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53. 말 발굽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가, 제천부에서 제벽과 감각층이 분리되는 것으로 그 사이 공간이 푸석푸석한 각질로 채워지는 질병이다. 나, 발굽의 외상이나 충격, 건조 등으로 제벽에 금이 가서 갈라지는 병이다. 다, 발굽의 바닥면이 자갈, 못 등 날카로운 이물에 의해 찔려 상처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1. 가, 마제염, 나, 제차불암, 다, 주상고렴. 2. 가, 의동, 나, 제차불암, 다, 주상고렴. 3. 가, 마제염, 나, 열제, 다, 답창. 4. 가, 의동, 나, 열제, 다, 답창. 정답은 4번이고요. 보시면은 운동기계 질병 중에서
앞쪽에 나오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의동에 관한 설명이죠. 그리고 2번은 열재, 3번은 답창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운동기계 중에서 그 앞부분에 그 약간은 좀 발굽 쪽에 관련된 쪽으로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짚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백선열은 이제 백선 부위가 외부의 충격 및 세균의 종식으로 훼손되거나 썩어 제벽이 분리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백선열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백선이 이제 갈라진 거겠죠. 열자가 이제 뭐 분열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니까. 대신에 백선의 개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백선은 편점한 곳을 박을 때 경계가 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냐면 이게 살아있는 각질과 죽은 각질도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각질에 박으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 아프기 전까지만 박아야 되니까 이 백선이 편자못 요걸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동은 제천부에서 제벽과 감각층이 분리되는 것 그리고 그 모양이 푸석푸석한 각질인데 개미굴 같아서 한자로 개미 의자, 동굴 동자를 따서 의동이라고 한다. 열재는 그 제벽에 열이 간다, 즉 금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이 가려면 외장이나 충격 건조 이런 게 필요하겠죠. 답창은 그 날카로운 이물에 의해 찔려 상처가 난다. 그래서 제저 부위, 바닥 부위이고요. 그래서 뭐 자갈이나 목 같은 거에 찔리겠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채차불알은 항상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발바닥에 쿠션 삼각형 모양 그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만지면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악취가 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뭐 이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주상고렴은 주상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상골염이니까 주상골에 발생한 질병인데 주상골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주상골은 심지골관을 받쳐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뼈고요. 그 주상골이 제3지골하고 제2골 사이에 그 제2지골 사이에 관절 뒤에 붙여 주상관절 이루고요. 어쨌든 여기에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주로 앞다리 파행, 어깨 파행이라고 생각되는 좀 망선적인 그 파행이 나고요. 그림은 한쪽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제염은 구배 각질 생산 조직이 만성적으로 이상 발달을 일으키는 보기 드문 질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염엽은 발굽 속에 있는 제골과 각질 사이 연부 조직에 급속 또는 만성으로 염증이 생겨 심한 파행을 일으킨 질병이다. 그 발굽 속 연부 조직인 감갑제엽에 염증이 생겨 심하게 다리를 절거나 운동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근데 두 다리를 앞으로 약간 뻗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면 제염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제하고 그 편자 클립 요거고요. 그림 요거는 계속 살펴보세요.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주상골염의 그 주상골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제2지골하고 제3지골 뒷부분에 주상골이 있어가지고 심지골관을 받쳐주죠. 요 부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백선열과 의동 발생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제저하고 그 발굽하고 그 사이 그 하얀 선 이게 백선이 되겠고요. 의동을 여기에 발생한다. 이 그림 이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왼쪽 거 양쪽 다리 뻗죠. 그럼 제염엽이고요. 오른쪽 한쪽 다리만 뻗으면 주상관절염, 뭐 주상골염이라고도 하죠. 요 자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4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쇼크, 말초순환 장애로 혈관의 용적보다 혈액량이 적은 상태 2. 탈수, 체내로 흡수된 수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사료를 섭취한 상태 3. 출혈, 혈관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는 상태 4. 빈혈, 혈액 내의 적혈구나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상태 정답은 2번이고요. 요거는 쉽게 풀 수 있을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보면 탈수가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수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흡수하는 것보다 많은 걸 잃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쇼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말초순환 장애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이제 질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 급성 또는 진행 중인 순환장애, 그래서 추산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 이렇게 설명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저 그 응급 쪽에 보면은 그 혈관의 용적보다 혈액량이 적은 상태 이렇게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55. 다음은 어떤 발굽지세에 관한 설명인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발굽지세이다. 발끝 제첨이 길고 뒤꿈치 제종이 낮아서 옆에서 보면 뒤로 기대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수부 뒤에 부착된 건에 무리를 주어 굴건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치료를 위해 뒤꿈치를 높여주는 치료용 편자를 장착하기도 한다. 1. 전답지세 2. 협답지세 3. 누운지세 4. 일어선지세. 정답은 3번 누운지세고요. 운동기계 질병에 보면은 발굽의 지세 이상이란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앞발굽 정상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정상적인 거 알아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발굽 각도가 45도에 50도, 뒷발굽 각도는 50에서 55도가 정상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높냐 낮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누운지에 55번은 이제 3번 누운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참고로 4번 일어선 지세 같은 경우에는 발끝이 짧고 뒤꿈치가 높은 지세, 그래서 이런 지세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반동이 강하고 관절이 힘든 관절을 필요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제 보기에는 전답지세를 설명드리려고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마학책에 있고요. 그래서 표준지세, 그러니까 앞다리 이거 보시면 건데, 표준지세하고 후답지세, 전답지세 딱 차이가 느껴지죠. 그래서 요런 전답지세는 발이 앞에 있다. 후답지세는 발이 뒤에 있다. 표준지세는 이렇게 일자로 딱 걷을 때 딱 발 뒤꿈치로 딱 떨어지고 이게 일자가 된다. 이제 이러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답지세는 이제 왼쪽은 앞다리고요, 오른쪽은 뒷다리인데 보시면은 표준지세는 일자로 떨어지고 협답지세는 안으로 떨어지고 광답지세는 넓게 떨어집니다. 이거 한자 말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학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보건관리책에 이제 누운지세에 대한 그런 사진인데요. 맨 왼쪽은 제종의 치료 편자를 대서 이제 각도를 높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진은 발굽 각도가 낮아지는 그런 각도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각도와 누운지세의 발굽 각도를 비교해주는 이 사진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가장 이게 현실 현실 그림 같은 요 그림 나오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마학책에 있는 건데요. 발목의 각도에 따라서 이제 발에 스트레스 받는 부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일어선 발목 같은 경우에는 관절 쪽에 받고, 누운 발목 쪽은 이제 건 쪽에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56. 말의 운동기계 질병 중 골격계 질병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군 2. 광골류 3. 지골류 4. 완관절염. 정답은 1번 개군이고요. 개군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발목 피부염입니다. 그래서 개요부에 생긴 여러 가지 피부병을 통틀어서 개군이라고 하는데, 개요부가 뭐냐? 이제 구조 뒤쪽 밑에서부터 발굽의 재관부가 연결된 오목한 부위를 말하죠. 그리고 2번 광골류는 부골과 광골을 부착시키고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골막에 염증이 생겨서 딱딱하게 굳어서 혹처럼 자라는 질병 이렇게 되었고요. 광골에 이제 혹이 생긴다 보시면 되고요. 지골류를 또 황골류라고 해서, 지골류 같은 경우에는 구절 아랫부분에서 발굽에 이루는 발목 관절을 형성하는 지골, 제1, 2, 3 지골에 골류, 혹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광골류하고 지골류하고 혹생기는 똑같은 위치가 다른 거죠. 완관절염은 완관절을 구성하는 무릎뼈, 인대, 관절낭 등의 전체적 염증이 생기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3, 4는 뼈에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1번은 피부병 이렇게 되니까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의 교육 위치 보시면 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중수부하고 중족부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광골이잖아요. 저 중수골, 중족골을 광골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부위에 이제 혹이 생기면 이제 광골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4번에 완관절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 앞다리 저 완관절 저 부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3번 지골류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사진 여기 이쪽에 열감 있고 튀어나온 지골류의 사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관절염이 진행되는 그 상태의 완관절의 뼈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손상이 되고 골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또 관절낭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뼈이 형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그림 나오면 이제 아 완관절염이구나 해서 그거에 관한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마지도사교 기초문제 한개 풀리 2018년 말 보건관리 1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